2천만 원 빚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소득을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정말 가벼운 빚일 수 있겠지만 한 달에 150 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빚일 수도 있는 거, 상대적인 거거든요. 개인 자격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는 분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빚이 아예 조금밖에 없거나 아니 빚이 반대로 엄청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좀 불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채무 금액이 얼마인가인 건데, 담보부 채무는 뭐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이런 조건이 있고, 그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라고 하면은 일반 회생이라든지 간이회생 같은 제도, 다른 제도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겠죠. 왜냐면은 재산이 더 많은데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재산 팔아가지고 빚 갚아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재산이 더 많은 건 맞다. 근데 당장 나도 재산 팔아서 빚 갚고 싶은데 재산이 안 팔려서 처분이 안 되니까 이거 못 갚는 거다. 이러면 그러면 나는 이거 뭐 구제 못 받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파산의 요건은 돼요. 그러니까 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파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그냥 다 팔아가지고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는 건데, 이 재산 자체가 처분이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당장 갚아야 될 채무를 연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갚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파산의 원인이 있는 걸로는 보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파산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네.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아 내가 진짜 맘먹으면 회생보험은 속이고 재산 좀 은닉할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께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좀 먼저 있으신지. 네.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뭐 관련 채널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 같긴 해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편파 변제라든지 아니면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역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이미 기록이 다 남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이런 자료들을 떼보면 내가 과거에 부동산을 소유해서 내가 이 재산에 대해서 뭐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든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예금에 대한 그 내역들도 페이인포라는 사이트에서 치면 다 나오고, 거기에 뭐 과거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뽑으면은 어디로 보냈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대부분 다 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용이하게 명의를 누군가한테 돌려놓거나 돈을 빼가지고 어딘가에 숨겨놓거나, 이게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다 조사하는 항목들에 속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법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해서 갖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익은 사실상 없고, 오히려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가다가 저도 주위에서 이 회생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거 사업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네. 기본적으로 그냥 근로소득 받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냐, 이런 질문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진짜 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정보들이 많고 하니까 젊은 근로소득자 분들일수록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소득이라는 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뭐 사업소득, 일용직,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사실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회생 절차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또 이제 처음 이렇게 제도 네. 접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예를 들어 월에 한 300 버는데 만약에 진짜 회생보험에서 300 다 갚으라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또 걱정에 네. 회생제도를 전혀 검토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좀 오해를 좀 풀어줄 수 있으실까요?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한 달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중위소득의 60%를 보장을 해주잖아요.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는 133만 원이 1인 생계비니까 내 소득에서 최소 133만 원만큼은 내가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로 보장을 받는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이 변제에 투입되는 거니까 내가 300번인데 300을 법원이 다 갚아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다 하겠다라고 법원에 내더라도 이거는 법원에서 그러면 당신은 한 달에 생계비가 없는데, 살아갈 돈이 없는데 이거 변제 수행이 가능하겠냐? 변제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품을 거고, 법원이
생계비를 하나 더 인정을 안 해주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도의 그런 취지나 운영 방식, 제도의 원칙상을 좀 들어봤을 때 네. 반대로 빚을 좀 성실하게 갚을 사람들은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면 뭐 빚 갚는 사람들은 바보냐 뭐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회생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 채무를 갚고자 하더라도 빚을 빚으로 돌려먹다 보니까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경제적 음지에서 끌어내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귀시켜주는 제도다. 뭐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빚이 있는 건데 이게 회생까지 할 정도인가 싶어서 사실 안 하다가 쌓이면서 이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클 수가 있잖아요. 네. 최저 금액 같은 게 있나요?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법에 얼마 이상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2천만 원 빚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소득을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정말 가벼운 빚일 수 있겠지만 한 달에 150 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빚일 수도 있는 거, 상대적인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한 달에 빚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못 갚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 생활비와 빚 갚는 돈을 합쳐서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쌓이잖아요, 눈덩이처럼.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차라리 현 시점에 고려를 하시는 게 낫겠죠. 월 소득에서 빚 갚는데 그 소득이 대부분 들어간다거나 빚을 갚고 나한테 남는 소득이 한 100만 원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